우리의 WK 레전드, 수원 레전드, 에이스 넘버 10 전은하 선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FC 위민의 대체 불가. 장난이고. 대체 불가죠. 네, 10번 전은하 선수라고 합니다. 촬영 일자 기준으로 지난주에 팬페스타 화성어차를 네. 타고서 이제 팬분들을 만났고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고 최근 어떻게 휴식기를 보내고 계셨는지. 리그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몸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쉬는 날에는 회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거의 휴식 위주로 지냈었어요. 리그 끝나고 휴식 기간이 있다 보니 1년 동안 미뤄왔던 약속들이며 이제 만날 사람들, 엄마 아빠도 보러 가고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분들은 예전부터 우선 네, 축구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고요. 일단 총 4명입니다. 한 명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2명은 대학교 때 이제 만나서 대학교 때부터 계속 잘 지내왔던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그 4명의 단짝 중에는 유일하게 은하 선수가 최근에 국내 굴지의 축구 잡지 베스트 11에서 아버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주시기도 하셨지만 은하 선수가 축구 선수를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우선 저는 지금은 안 그래 보이시겠지만 네. 아기 때 되게 안 좋았어요. 약하고. 근데 이제 할머니 집을 이제 놀러 가는데 몸이 막 뛰어놀고 막 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원래 밥도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막 밥도 잘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 때렸었대요. 안 가고 싶다고. 저기 할머니 집에 있고 싶다고. 그래서 할머니 집에 계속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또 촌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2002년 월드컵도 몰랐어요. 공놀이 하고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축구 해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갈 수만 있다면 약간 그러면서 나 하겠다 이래서 갔었죠. 그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국내에서 축구 유학하듯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축구를 경험하게 되신 건데 합숙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장기 때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근데 보통 여자 축구 선수들은 다 알겠지만 보통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떨어져서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외로움도 무조건 있긴 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 축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는데 그때 진짜 뚱뚱했었거든요. 통통했었어요. 축구를 시작하고 거의 한 달 반인가 만에 살이 엄청 빠져서 그때 또 그 학교가 좀 러닝 뛰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오랜만에 저 봤는데 넌 축구 감독도 성공했다고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성장기이지만 네, 맞아요. 축구 선수 전은하가 좀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전은하라는 축구 선수가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진 게 이제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인데 청소년 대표에 발탁되기 전에 축구 선수 꿈을 꾸던 전은하는 좀 어떤 선수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방금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때 좀 외롭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많이 외롭다 보니 축구하면서 좀 그런 외로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며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했던 그런 나이잖아요. 자아도 그렇고. 그쵸. 그러다 보니 그냥 차라리 축구를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청소년 대표를 뽑히게 되고 기억이 있어요. 전은하 선수가 청소년 대표를 막 뽑힌 나이는 한창 여고생, 여중생들이 번화가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수다 떨기에도 바쁜 나이인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친구들과 떨어져서 팀원들하고 코칭 스태프하고만 지냈다 보니 성장기에 또 사춘기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민들 아마 저도 이제 뭐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좀 동감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성장해왔던 청소년의 전은하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이었으면 이제 월반을 해서 언니들과 또는 이제 친구 동생들과 함께 2010년과 2012년에 U20 월드컵에 참여하게 되고 당시 좀 이제 전은하 선수가 사실 뭐 이 연령대 저 연령대 한 2살 차이로 정말 중복해서 많이 차출이 되다 보니까 팬들은 혹사라고 표현하는데 선수로서는 한창 성장할 시기에 88할 나이라고는 하지만 좀 힘들거나 좀 체력적이나 뭐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그때는 솔직히 못 모르고 했었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나이 때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혹사라고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성인이 돼서 30대에는 경기 후에 3일 뒤 경기만 해도 진짜 죽어요. 진짜. 그 다음에는 막 언니 세대 팀, 맞아요. 내 동네 때 팀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과 후배들과 함께 했던 2012년에 제가 당시에 봤을 때 이제 같은 조에 이제 이탈리아, 브라질 또 그리고 이제 16강에서 한일전 여자축구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쟁쟁한 국가들과의 경기에서 전은하 선수가 또 득점, 멀티골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아닌 모습.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월반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17세 애들이 우승을 한 거는 너무 좋은 그거지만 이제 저 딴에는 언니들을 따라가면서 또 쌓았던 그런 경험들이 무시 못했던 것 같고 그 경험을 통해서 20세 월드컵을 나갔을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전우환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2012년에 이제 그 해에 이제 KFA에서 이제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상을 뽑는데 그때의 남자에서 누가 수상을 했나 봤더니 스완지 시티 소속의 기성용 선수더라고요. 2012년이면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땄던 그럼 이제 기성용 선수에 비추면 대학교 20살의 전우환 선수가 최고 축구 선수상을 받았다는 게 엄청 그만큼 이제 또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지소연 선수가 3년 연속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딱 이제 20살에 전우환 선수가 수상을 한 거고 아직까지도 이 상이 만들어진 최초의 대학생 수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인터뷰와 언론의 주목도 받으셨을 텐데 당시 좀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런 큰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좀 실감이 안 나기도 했고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그때는 막 그렇게 막 크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그 시절에는 와 내가 이런 상을 받는다고? 진짜?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해서 대학교 20살 약관의 나이에 대한민국 여자 축구 선수 중에 그의 최고였다라고 꼽혔던 이제 전은하 선수가 이제 성인 무대 WK 리그의 인고 이전을 통해서 화천 K스포가 됐죠. 당시에는 이제 전북 K스포였는데 맞아요. 입단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 많은 기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래프트를 통해서 입단을 하셨을 텐데 성인 리그에 도전하게 됐던 당시에 되새겨 본다면 우선 제 처음 팀이기도 하고 K스포라는 팀에 갔을 때는 물론 당연히 실업팀을 갔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 고맙게 생각했었고 가서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조금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물론 언니들이 엄청 잘 챙겨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선 제가 뭔가 도태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당시에 이제 뭔가 제 멘탈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그 멘탈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축구도 안 하고 싶어지 마음이 먹기도 했고 이렇게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승승장구하고 스포츠 토토와 인천현대에서의 한 4시즌 동안 부상과 부진이 지어지면서 또 국가대표하고 또 멀어진 시기였고 월드컵에서도 당연히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우선 저가 그 K스포에 있었을 때 2년차 때 저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은퇴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이미 탈퇴 막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쵸. 네. 거의 이제 축구를 간두고 1년 동안은 축구를 안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기회가 돼서 토토로 이제 다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축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뭐 인천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마음 자체가 좀 그러니까 다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안 하고 싶었으니까 하다 보니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그때는 하지도 않았었고요. 제가 왜냐면 뭘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다 보니 그런 것보단 안 다치고 싶은데 자꾸 뭔가 다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싸움을 저 혼자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요약해보고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첫 번째는 동기부여의 부재. 그러니까 다시 선수가 축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 결정을 하고 스포츠 토토와 인천현대처럼 왔지만 내가 막 너무 이제 즐겨서 내가 너무 원해서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좀 부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 당시에 그럼 좀 어느 부위에 좀 어떤 되게 많았어요. 부상들을- 잔부상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토토에서는 솔직히 부상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쉬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엄청 많이 폭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는 선수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진짜 엄청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서 토토에서는 너무 좀 죄송하고 그랬던 게 뭐 하나 제대로 된 걸 해주지도 못하고 팀을 또 이적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막 토토 관계자님들 보고 하면 경기 때마다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그때가 자꾸 이제 생각이 나고 지금은 또 잘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이제 좀 죄송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무겁고 이제 꺼내기 힘들었지만 또 들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좀 털어내고 이제 밝은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기로는 2019년과 2020년도인데 정말 한때 재기발랄하고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갖췄던 여자 축구 선수 전은아가 뭔가 묻혀지나 보다 하했던 차에 전은아라는 축구 선수가 살아있다, 다시 부활했다라고 여자 축구 국내 팬들에게 보여줬던 시기가 2019년도 20년도에 경주 한수원에 이제 입단을 하면서부터 공격 포인트도 늘고 시즌에 뭐 20경기 이상도 못 뛰다가 이제 거의 이제 풀 시즌을 좀 뛰면서 이런 활약을 하면서 다시 팬들에게 아, 전은아 역시 그 실력 어디 안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동기부여의 부재 그리고 계속되는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 반복되는 부상에 대한 그런 고통을 이겨냈던 그 경주 한수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은 제철에서까지도 그랬고 제가 제 스스로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뭔가 약간 마음을 먹고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약간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한수원을 이적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아, 한번 가서 뭐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이제 솔직히 갔을 때도 초반에는 엄청 막 어떤 팀에 가든 경쟁을 따르잖아요. 근데 막 불안해하면서 아직, 왜냐면 제가 신뢰를 얻지 못, 잘하고 말고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좀 하다가 내가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것보다는 몇 년 이상은 그래도 버텨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주 한수원 직전에 소속팀이 인천현대제철, 대한민국에서 축구 좀 한다 하는 여자 축구 선수들이 모두가 이제 바라고 꿈꾸는 구단인데, 아마 이제 그때에도 뭐 장슬기 선수를 비롯해서 이 동포지션이나 경쟁해야 되는 선수들과의 전원 선수가 이야기했던 가진 재능 이런 걸 떠나 현 시점에 내가 뭐 주전이나 교체 멤버로 뗄 수 있는 준비나 동기부여가 좀 어려웠는데, 뭐 경주 한수원으로 이적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뭐 한마디로 이제 존버는 승리한다. 내가 버티고 극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또 이제 다시 한번 재능을 펼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방금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오랜 기간 부상과 부진으로 대표팀과도 멀어졌었는데, 이 경기수 한수원에서의 재기를 통해서 또 오랜만에 국가대표에 또 다시 재승선을 하셨어요. 힘들었던 시기에는 뭐 국가대표는 꿈도 꾸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랬지만 이제 또 재기를 통해서 국가대표에 막상 이제 또 발탁이 됐을 때 그때는 좀 어떠셨나요? 그때도 처음 진짜 내가 됐다고? 진짜 약간, 근데 그렇다고 막 와, 드디어 뭐 대표팀이 됐다, 진짜 너무 좋다 막 이런 마음보다는 나도 다시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역시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현대제철은 진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팀 분위기 자체가 진짜 왜 1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팀인 건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흔들하면 힘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전북 K스포에서 3년을 못 채웠잖아요. 네. 왜냐하면 드래블로 갔을 때는 3년이거든요. 3년을 못 버티고 2년 때 간두고 토트를 갔다가 현대에서 3년을 버텼단 말이에요. 그 힘든 현대에서 그 3년을 버티고 이제 다시 팀을 이적해서 하다 보니 내가 현대에서 3년도 버텼는데 이거 못 버틸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축 선수가 아니지만 인천현대제철이라면 대부분이 국가대표잖아요. 외국인 선수도 아무래도 이제 WK 리그에서는 손에 꼽히는 그런 선수들과 내가 경기장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어도 계속 이 선수들의 상대로 11대 11 게임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쟁이고, 그게 또 경주 한수원에서의 재기에 분명히 좀 밑바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제철에서 막 당연히 선수는 경기를 뛰고 싶죠. 부상도 많고 했었다 보니 그냥 그때는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스스로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주축 선수들이랑 뭐 11대 11로 뭐 게임을 하거나 반 게임을 하거나 뭐 슈팅 게임을 하거나 이랬을 때 반반을 나눠서 뛴단 말이에요. 보통 그럴 때 이제 뭐 내가 만약에 뭐 주축 선수들 플레이를 하고 이겼다, 뭐 이 사람들한테 뭐 이겼다, 이 선수들한테 뭐 플레이가 좀 괜찮았다 싶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죠. 나 스스로 그냥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임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경기를 못 나갔을 때는 좀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 때는 많이 그랬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잘해서 잘 준비해서 이적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경주한선에서의 재기와 부활, 또 국가대표 재승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완전히 다운돼 있던 상황에서 상승세였던 그 시기에 2021년도에 손FC 위민, 당시에 이제 수원도시공사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